오늘 눈폭풍은 중서부부터 동북부까지 넓은 지역에 영향을 줘 2,000편이 넘는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헌법이 규정한 과도한 벌금 금지 원칙은 모든 주에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업이민 노동허가서의 신청자 10명 중 3명은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경제가 강력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4월부터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저녁부터 비로 바뀌었는데요. 뉴욕 1호는 3인치 내외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눈폭풍은 중서부부터 동북부까지 넓은 지역에 영향을 줘 2,000편이 넘는 항공기 운항이 취소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눈폭풍이 또다시 미 대륙을 강타했습니다. 오늘 미네소타와 일리노이에서 뉴욕, 뉴저지까지 미 전역이 눈폭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중부 지역에서는 최대 10인치에 달하는 폭설이 내려져 코드블루가 발령됐고 일리노이주와 인디애나주 등 중북부 지역도 폭설로 인해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2,1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3,660편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북동부 지역에서도 최대 6인치의 눈이 내리면서 퇴근길 불편을 빚었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저녁에는 비로 바뀌면서 거리에 미끄러운 눈길이 형성돼 퇴근길 차량과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욕시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에 나섰고 내일 아침까지는 최대한 운전을 자제하고 거리 이동 시에는 미끄러운 눈길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퇴근 시간 뉴욕에서 뉴저지로 이동하는 교통이 혼잡해질 것을 대비해 겨울철 교통 혼잡 경보를 내리고 뉴저지 학교들의 휴교나 단축 수업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하루 미끄러운 눈길로 인해 다수의 접촉사고가 일어났고 뉴욕과 펜실베니아 구간 엠트랙도 축소 운영되는 등 퇴근길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눈비는 오늘 밤 그치고 내일 정오부터는 50도에 가까운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헌법이 규정한 과도한 벌금 금지 원칙은 모든 주에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벌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뉴저지주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인디애나주 경찰이 $400 상당의 헤로인을 판매한 혐의로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4만 상당의 SUV 차량인 랜드로버 차량을 압수한 데 대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과도한 재산 압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일부 주에서 범죄 용의자에 대한 벌금을 주 수입원의 하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산 압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제재와 징벌과 억제라는 벌금의 최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 판사는 차량 압류는 최대 벌금 $10,000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에 한해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진보단체와 경찰력에 대한 과도한 제약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모두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의 신청자 10명 중 3명은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감사 등 정밀 재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 회계년도 1사분기가 끝난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 가운데 별다른 문제 없이 일반 심사를 받고 있는 신청서는 74%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26%는 감사나 고용, 감독 등 정밀 재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감사에 걸린 케이스들이 18%로 가장 많았으며 항소에 따른 재심 케이스는 6%, 스폰서 업체 감사가 진행 중인 케이스는 2%였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감사가 진행되면 정상적인 수속 기간보다 4개월에서 6개월이 더 지연되고 기각률도 절반이 넘어가면서 승인받기가 더욱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허가는 전자노동허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초기에는 2주일 만에 처리되기도 했지만 지난 2014년 이후로는 처리 지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중단됐던 전문직 취업 H-1B 비자 속성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석사 학위자를 포함한 2019-2020 회계년도의 모든 H-1B 신청자와 보충 서류 신청자들은 속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은 어제부터 지난해 12월 21일 이전에 신청한 모든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자의 속성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H-1B 비자 신청자들은 $1,410의 수수료를 내면 속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근무일 기준 15일 내에 심사를 시작하지 않게 되면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4월 2일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신규 신청에 한해 9월 10일까지 속성 처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 8월에도 속성 서비스 중단을 연기해 2월 19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었습니다. 중단됐던 속성 처리는 연간 쿼터에 적용을 받지 않는 신청서와 기존 승인자의 갱신, 연장 신청을 제외한 버먼트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로 제출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됐었습니다. 뉴욕주가 새 회계년도 들어서면서 예산 부족이 크게 늘어나 올해 예산 지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뉴욕주가 예상했던 예산 부족액은 46억 달러였지만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4월 1일이 다가오면서 적자 폭이 59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개인소득세에서만 당초 목표치보다 23억 달러 덜 걷어들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는 같은 당 소속인 쿠오모 주지사에게 세금을 올리는 대신 교육 부문 지출을 늘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주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당초 지출이 예정됐던 것을 줄이거나 다른 곳에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먼저 26억 달러의 적자를 메꾸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 삭감, 세계의 교도소 폐쇄, 주정부 보조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 활용, 지역 보조금 축소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도입한 맨하탄 교통 혼잡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혼잡세 시행으로 걷어들여지는 추가 수입 등으로 오는 2024년까지 교통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150억 달러 예산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뉴욕시와 갈등을 겪으며 예산 확보와 사용 계획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실시되는 뉴욕시 공익옹호관 보궐선거에 출마한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의 후원금이 전체 후보자 17명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공익옹호관 후보별 후원금 마감 결과 김 의원은 총 72만 9,079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뉴욕주 선거재정관리위원회가 어제 공개했습니다. 모금액은 개인 후원자 총 1,157명이 1인당 평균 113달러씩 13만 895달러를 후원했으며 기존 후원금 6만 395달러, 뉴욕시 매칭펀드 53만 7,789달러를 합한 금액입니다. 특히 김 의원은 후원자의 75% 이상이 175달러 이하 소액 후원자로 나타나 실제 후원금의 4배 이상을 매칭펀드를 통해 모금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후원금 250달러까지 1인당 8배의 매칭펀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 운동 기간 22만 1,733달러를 지출해 현재 잔액은 50만 7,346달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후보는 마이클 블레이크 뉴욕주 하원 의원으로 모금액은 110만 239달러에 달했지만 현재 잔액은 48만 9,059달러로 론킴 후보보다 적은 상태입니다. 차기 시 공익옹호관으로 가장 유력한 엘리사 비버리토 전 뉴욕시 의장의 총 모금액은 39만 5,776달러로 모금 순위 8위에 그쳤습니다. 한편 론킴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7시 맨하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열리는 두 번째 TV 토론회의에 참석해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뉴욕시 경제가 강력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로 높고 견고한 일자리 창출과 역대 최저 실업률을 견인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2018년 4분기 전미 국내 총생산 자료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실제 도시 총생산이 3.9% 성장을 기록해 강력한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2018년 4분기 뉴욕시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이 같은 성장률은 국내 총생산 비공식 추정치 2.5에서 2.7%보다 최대 1.4%포인트 높은 것으로 지난 2017년 2분기에 4.0% 성장률 이후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라고 뉴욕시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경제 성장은 높고 견고한 일자리 창출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이 견인했습니다. 일자리는 불과 3개월 만에 35,300개가 새로 생겨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의 경우 34,000개로 2014년 3분기 37,000개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분기 뉴욕시에서 새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긴 부문은 건강관리와 사회보조로 11,000개가 창출됐는데 이 가운데 특히 홈 헬스케어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어 교육 서비스가 6,500개, 칼리지 앤 대학이 4,300개로 두 부문 모두 지난 2004년 4분기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레저와 호텔 부문은 4,600개, 기타 서비스 부문은 3,600개로 1999년 4분기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4분기 뉴욕시의 실업률은 4.0%로 완전 고용을 의미하는 전미 평균 3.8%에 근접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4월부터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가 오르게 되면 물건 가격 상승이 예상돼 결국 부담은 고객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4월부터 카드 결제업소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최고 2.5%까지 올릴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또 마스터카드에 데빗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고객이 반품을 할 경우 수수료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오르게 될 경우 업소들은 수수료 인상분만큼 물건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결국 부담은 고객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금 사용 고객이어도 이미 가격 책정이 높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른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카드사와 유통업계는 지난 2005년 1,200만 개의 소매점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숙박 공유업체의 불법 호텔 영업을 적발하고 법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에어비앤비 측의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연방 판사가 승인한 숙박 공유업체들이 아파트 리스팅에 관련된 정보를 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법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안 숙박 공유업체에 소환장을 보내 2만여 개의 아파트 리스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사용되는 아파트들이 일부 불법적으로 호텔처럼 쓰여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으나 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혀왔습니다. 뉴욕주 법은 집주인과 함께 있을 경우에만 30일 이내 단기 숙박이 허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정부의 소환장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성명을 내고 불법 호텔 영업은 에어비앤비의 영업 방식이 아니라며 그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법 호텔 영업을 찾아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관광객 수도 크게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사상 최대의 관광객 수를 목표로 한국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람회를 찾은 한 방문객이 한국 지도와 관광 자료들을 펼치고 이것저것 질문을 이어가며 관심을 보입니다. 전 세계 수천 곳의 유명 관광 도시를 홍보하는 행사지만 그중 분단의 상징을 안고 있는 한국은 미국인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Is going to the DMZ. I have not been there yet, and I'm very interested. 특히 이번 박람회엔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인 관광객 100만 돌파를 목표로 단순한 관광 홍보가 아닌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초코파이 시식부터 한복 포토존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봅니다. The costumes are very beautiful. I grew up around a lot of different Asian types of cultures, so I definitely enjoy the Korean culture as well.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미 관광객 수는 96만 7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1.4%나 급증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최의 영향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미국인들의 한국 방문도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한한령 등으로 침체됐던 한국 관광 산업 역시 미국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입니다. 여행사, 항공사 등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한국 관광 매력을 알리고 있고 한복 체험, 설문조사를 통한 경품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최근 북미 정상회담 성사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힘입어 JSA 투어, 남북한 동시 관광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관광 상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여행 시즌인 여름에 앞서 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국 홍보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수백 년 주기로 찾아오는 초대형 폭풍이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캘리포니아주에 대형 폭풍, 이른바 아크스톰이 올 경우 몇 주 동안 폭우가 지속돼 위티어 내로우 댐이 붕괴되고 LA를 비롯해 인근 14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150만여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또 다른 비권으로 불리고 있는 아크스톰은 샌안드레스 지진대에서 비권이 발생하는 것에 무려 3배 이상에 달하는 피해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군 공병단은 이 아크스톰은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위티어 내로우 댐 보강 사업을 위해 연방 예산 6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크스톰으로 인한 재산, 경제적 피해는 7,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영화감독 조 씨가 비영리 영화 제작단체 시네리치를 상대로 인종차별과 성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씨는 소장에서 시네리치는 여성과 유색인종에게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차별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2014년부터 시네리치의 경영 관련 부서에서 근무해왔는데 시네리치 측은 직장 내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불만을 제기해온 조 씨에게 경고와 자택근무 조치를 내렸으며 이후 조 씨에게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 인권국이 직장, 학교 등에서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들에 대해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처벌키로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헤어스타일 차별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도시는 뉴욕시가 처음입니다. 이번 지침은 상당수 흑인들이 따은 머리를 자르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다 해고당하고 일부 흑인 학생들이 헤어스타일이 학교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등의 차별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마이클 몬테사노 뉴욕주 하원의원은 최근 주 내 각 학군의 교육세 인상폭을 4%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길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주 감사원실에도 교육세 인상폭이 4%를 초과하는 학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몬테사노 의원은 일부 지역의 교육세 인상률이 4%가 넘어 납세자들이 이로 인해 부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하탄 혼잡세 징수 방안이 포함된 예산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혼잡세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는 2년가량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MTA는 교통 혼잡세 정책으로 2024년까지 15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맨하탄 96가 남단 지역을 운행하는 모든 택시 요금에 일률적으로 교통 혼잡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고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영상 13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영상 1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 흐리고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